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귀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쥐 귀엽지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귀여마을 이장이 알립니다. 좌충우돌 페미니스트 연극인들의 연극나기 갈림길에 선 여자, 부산에서 절찬리 공연 예정. 제목이 너무 홍상수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배우가 뿔났다? 그리고 조명은 왜 이렇게 깜빡거리냐고. 아니, 조명은 안 깜빡거려, 지영아. 근데 우리 어디까지 검열해야 해? 부산 연극의 괴물신인 옆집 우주가 찾아왔습니다. 일시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3시. 장소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 예매 부산 시민회관 홈페이지 5월 옆집 우주 인스타그램 라고 합니다. 네. 약간 광고 멘트가 전과 달라졌네요. 약간 뭔가 변주를 줬네요. 그러네요. 네. 이장님이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들어가서 아, 연기를 하신 거예요? 이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하다님? 아, 저는 정신없이 지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진짜 활동적으로 막 바쁜 것 같진 않은데 가만히 앉아서 굉장히 머릿속이 바쁜 그런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님은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근데 일단 지하다님은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엄청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9to6의 일상에 여전히 적응 못하고 있다. 네, 그게 큰 원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복습도 해야 되고 주말에. 아, 그렇죠. 선행학습도 해야 하고. 이거 완전 지금 고3입니다. 저 엉덩이로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요즘.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윤님은 그 바쁜 일들이 모두 마무리되고 네. 지난주 저희 녹음할 때 약간 멍한 상태였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요즘 그냥 선제옥고 티어를 시작했고 드라마? 네. 너무 재밌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지은님이 오늘 생신이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와. 생신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뭔가 존칭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는. 저희 녹음일을 원래 화요일로 하다가 대학원 종강 이후 그리고 지하다님의 그 네. 수업 이후로 다시 월요일로 바꿨는데 네, 원래 저희가 화요일에 녹음하고 제가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이나 아니면 수요일 낮 동안에 편집을 해서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하드한 일정이었는데 완전 생날백수일 때는 전혀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느긋하게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저희 새로운 일상에서 이것을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네, 녹음일을 좀 옮기게 되었고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 지장 없는 아무 상관없는 정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마침 그게 오늘이 그렇습니다. 딱 생일과 겹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다님이 밥을 사주셨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밥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읒의 저녁 메뉴 희망은 놀랍게도 컵라면이었다. 약간 사주고도 찝찝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니 근데 저는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생일자 본인이 정하는 오늘의 저녁 메뉴는 점액추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좀 뭐 적은 돈으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컵라면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서면 주변에 맛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잖아요, 진짜. 이재모 피자도 생각해보고 뭐 칸다소바도 생각했고 서면 밀면도 생각했는데 햄버거도 생각했어. 근데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채워줄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냥 지하다랑 함께 홍예당에서 녹음 전에 까먹는 컵라면 그것이 그냥
내 인생 아니겠나. 지금 이 얘기를 한 10분 좀 넘는 버전으로 저를 설득하는데 쓴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어떤 것을 먹었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러저러해서 나는 지금 컵라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엄청 길게 들려주는데 이렇게 사주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 좋은 거 사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컵라면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뭐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들어줄 수밖에 없는 느낌으로 샀는데 네. 다음에 그래서 생일밥을 제가 제대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오늘 같은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뭔가 생일을 맞아서 새로운 마음가짐이나 뭐 이번이 몇 번째 생일이죠?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만으로는 제가 28. 이번이? 그러니까 이제 9인가? 생일이니까. 이제 근데 슬슬 나이가 헷갈릴 때가 되긴 했어. 네, 그래 너무 헷갈려요 지금. 네. 그래서 뭔가 이 생일을 맞아서 마음먹은 부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네.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런 마음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그냥 선제 없고 티어 5화까지 받고. 근데 그 드라마는 언제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저에게도 뉴스거든요, 오늘.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뉴스 중에 뉴스네요. 네. 근데 뭐 들으시는 청취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도파민 중독자, 릴스 중독자 아닙니까? 근데 이 선업티도 릴스 중독자에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 네. 계속해서 뭔가 자극 지점이 나오나요? 네. 그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지하다도 내 생각에는 재밌게 잘 볼 것 같아. 네, 왜냐면은 지하다님이 분명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그걸 얘기할 순 없거든요. 근데 직접 봐야 한다. 8분 안에 아니 1화를 틀자마자 8분 네, 안에요? 1화를 틀고 8분 안에 지하다는 끝까지 보게 될 거라고 우와. 저는 확신합니다. 약간 무서우면서도 뭔지 너무 궁금하다. 네. 일단 저는 8분 만에 울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드라마를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뭘 보고 좀 낚여서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도 사람들이 난리 브루스를 추니까 그래서 뭐길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중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그 류선재라는 남자 주인공이 아이돌 밴드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성명문 팬들한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냥 뭐 배우 본체가? 아니면 아니요, 그 안에서 캐릭터가? 네, 캐릭터인데 인스타그램을 만든 거야. 그래서 팬들한테 이제 그 아이돌로서 알리는 자필 사과문 이런 걸 올린 그거를 봤는데 뭐 팬 여러분 놀라셨겠지만 저는 이제 뭐 오늘 1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 류의 자필 네. 사과문. 네, 이런 바이럴을 보고 그때도 이거 진짜 실제로 일어났으면은 이거 큰일 날 사건이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그때도 그냥 지나갔었죠. 근데 어쨌든 뭔가 서울키퍼도 끝나고 뭔가 인생이 약간 공허해졌는데 어떤 컨텐츠로 채우지? 왜냐면 여고 출입반과 연애남매가 끝나가요. 여고 네. 출입반은 끝났고 연애남매는 한 화만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빨리 다른 걸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 빈자리로 남겨둘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공허함을 느꼈던 거예요. 컨텐츠 공허함. 네. 그것이 선업티가 채워줬고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뭡니까? 저는 모르죠. 잠깐만. 남주 이름은 선재인 거예요? 네. 김혜윤. 배우 이름이 김혜윤인 거죠? 네. 여자분은 김혜윤이고 남자는 변우석인데 김혜윤은 그 안에서 그 임솔입니다. 이름이? 네. 그리고 그 오빠야 이름이 임금이고요. 진짜 부모가 너무하네. 네. 약간 지하다님의 동생분 이름과 비슷하죠. 네. 네. 어쨌든 김혜윤 씨가 너무 귀여워서 네. 멈출 수가 없네요. 근데 8분 만에 지은님을 올린 그 부분이 뭘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그래서 한 10분은 챙겨보지 않을까 싶고 이걸 듣고 있는 분들도 초반부가 궁금해서 한번 틀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은 이미 좀 너무 유명한 드라마라서 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아직까지 안 본 분들이 있으시다면 8분까지는 보셔라.
아니 무슨 그 시리즈 드라마잖아요. 네. 되게 길 건데 그 중에서 이제 8분 초반 8분이 그렇게 기선을 제압한다고. 아 기선을 완전 제압해. 오늘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봐야겠다. 딱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8분은. 진짜 너무 설레서 나 내일 하루 종일 선업티 봐야지 이러면서 어제 잠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보다가 네, 하루 종일 보다가 나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주연님. 이거 또 끝나면 가서 또 그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얼마나 그럼요. 남았어요? 그거 총 몇 화짜리예요? 16부작이네요. 음. 제 생각에 이거는 한 3박 4일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훈님의 허전한 빈자리가 채워져서.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 이 책을 다 읽었다는 점. 아, 네. 자 대단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죠.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 박주연이 많이 사랑 가능한 거지. 전반적으로 약간 편곡을 해버리신. 네, 저희가 이 책을 무려 작가님으로부터 네. 선물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 책을 읽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 라는 굉장한 제목의 책인데요. 그 방금 지훈님은 이걸 또 우리 오늘 방송을 위해서 성실하게 다 읽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전 정말 송구스럽게도 전체를 다 완독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 네. 지하다님 워낙 갓생을 사시니까 무슨 이것까지 챙겼어야 진정한 갓생인데 조금 어정쩡한 갓생을 살고 있는 관계로. 아니야, 우리 슈키치 녹음이 너무 빨리 돌아와요. 아 맞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실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돌아서면 다음 회를 녹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저번 주는 화요일 녹음하고 지금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실제로 짧은 주기도 맞아. 일주일도 되지 않았네요 이번 네. 녹음은. 그래서 돌아서면 녹음해야 되고 돌아서면 녹음해야 되고. 맞아. 영원히 쫓기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핑계고 아무튼 책을 다 못 읽어서 일단 사죄 받고 시작한다는 점 지하다는. 네, 도계자. 네네네. 네. 도계자, 이 오디오 도계자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책을 받고 이 제목을 보고 네.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 네. 처음에는 조금 오만하다. 아, 내가 제일 최고다. 이걸 이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 느낌의. 내가 제일 사랑해. 이거를 밝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얼마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예, 인정합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맞으시네요. 네, 박주연 짱, 기자님 짱. 아무도 님을 못 이깁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네, 읽다 님이 보니까. 1등상 드립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책을 다 읽지 못한 상태여서 아직 깊숙이까지는 그 마음의 바닥을 보지 못했는데 네. 일단 이 책을 보고 이 제목을 보자마자 방금 지윤님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비슷하게 느꼈는데 굉장히 도발적이다. 굉장히 캐치하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여자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목을 보고 하고 이제 한번 집어들어서 자신과 비교해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목이고 제가 이걸 오늘 다 못 읽어서 하지만 읽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학원을 가는 길에 지하철역에서도 보려고 챙겨서 나왔는데 이게 지하철역에서 꺼내기가 참 그렇다. 이 제목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 같은 머리가 짧은 여성이 또 이걸 들고 있다. 좀 과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표지에 무지가 되게 많네요. 무지에 깃발도 있고 무지에 양말도 있고 책에도 무지가 그려져 있고 전반적으로 색깔이 많이 쓰였고 곰돌이도 있어. 고양이도 있어요. 고양이는 어디 있어? 거기 고양이는 근데 위에 있어요. 무지개 고양이는 아니잖아. 지금 무지개 고양이여야 돼. 아니 지금 무지개 얘기하고. 네. 그러네. 고양이도 있네. 그래서 이 책을 꺼내 들고 보는 것이 약간 너무 과한 레즈비언 수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세히 안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를 짧게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하철 안에서 서가지고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펴서 보고 있다. 그러면 그래 쟤 알만하다. 알겠다 그만해라 약간 네 이런 알만하다. 안 그래도 된다.
그러면서 그냥 알겠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래서 조금 네. 위축되어서 차마 펼쳐보지 못한. 거기서 이미 사실 우리는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일단 패배감을 느끼고 나보다 더 사랑하실 수도 있겠다 이분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독자 입장이지만 이분 작가시잖아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이지 않나 이것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작가님도 그냥 여자 얘기를 실컷 하고 싶어서 책을 쓰셨다라고 했는데 근데 책에 본인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본인도 여성이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삶의 부분들에서 만난 여자 아닙니까? 여자에서 쭉 가시다가 여자에서 꺾어서 여자로 가시면 돼요. 뭐 이런 신승은님의 축사도 있는데 소개글, 축전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안에서 만난 여자와 자기 삶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엄청 사실은 찌질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뭐 나도 여자 사랑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박주연 기자님의 어떤 삶의 면면들을 다 보고 나서는 예 드릴게요. 여자 사랑 1등상 네, 드리겠습니다. 1등짜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콘텐츠를 보면서 퀴어의 세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상상 이런 것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엄청 고여 있는 사랑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는 실제 내 삶에서 이렇게 뭔가 정말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경험이 거의 좀 부재한 상태로 그쵸. 콘텐츠 여성들과의 어떤 그 간접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그냥 경험들을 방백이죠, 방백. 그걸로 이제 여자 사랑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오타쿠로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윤님이 저를 자꾸 이 방송을 하는 중에 저를 오타쿠 프레임에 싹 가두시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분이 진짜 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패배를 지금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지하다님은 사실 책을 다 안 읽어서 그런지 완벽히 지지 않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살짝 듭니다. 책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네. 아직 이길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네, 그거를 계속 염두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길 수 있다는 네. 어떤 가능성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아는 지하다님도 한 여성 컨텐츠 하시거든요. 정말 뭐 중국, 일본, 뭐 태국, 대만 가리지 않고 그냥 퀴어, GL 묻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보고 소비해버리는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글만 쓰면은 박주연 기자님을 이길 수도 있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분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언급하신 작품들 중에 조금 예전 작품들 그러니까 2000년대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한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 작품들은 저도 같이 열심히 봤던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 뒤로 저는 약간 시들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 사랑에 조금 끊임이 있었다 저는. 근데 이분은 끊임이 없으셨던 분이다 라는 점에서 이것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문성이다. 여자 박사. 이렇게 뭔가를 꾸준히 특히 사랑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막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 너무 지긋지긋해져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 시기를 저는 좀 겪었던 것 같은데 이 작가님께서는 부단히 여자 사랑 외길을 걸으셨다. 그것이 느껴져가지고 일단 이 목차를 보면은 정말 감탄스럽거든요. 이거 제가 한 20대 때 이런 책이 나왔으면 진짜 이거 마르고 닳도록 봤을 것 같아요. 바이블처럼 옆에 껴놓고 봤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이 작품 목록들. 작가님이 각 챕터별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묶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대충 한 20개 좀 넘는 작품, 영상 작품들이 실려 있어요. 혹시 지은님 이 중에서 몇 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알고 계시나요? 알거나 보거나. 와, 근데 저는 처음 목차부터 졌던 게 제가 본 게 손에 꼽습니다. 네, 일단 엘워드를 봤고요. 네. 글리 그리고 로렐을 맨 뒤에 봤어요. 맨 뒷부분만 봤어요. 이게 영화제에서 단체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 늦게 가서 뒷부분만
봤고 그것도 본 걸로 친다면 어쨌든 네, 포함되고. 그렇고 그러고 나이에드의 5번째 파도를 약간 봤고 에드워드 이거는 제너레이션 Q? 제너레이션 Q는 안 봤어요. 아가씨를 한 3번 정도 봤어요. 감독편까지. 근데 나머지는 피어 스트리트 외에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차에서 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이 여성 서사로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내가 모르시는 분들, 초면인 분들로 완전 초면인 분들이 굉장하게 나온다라는 네. 점에서. 근데 저도 초반 목차 중에 이제 초반에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서 이것도 언급을 해주셨네 막 이런 식으로 보다가 뒤로 갈수록 나도 모르겠는 거야.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한 60% 정도 알고 있음과 동시에 본 작품이 한 60% 정도인 것 같아요. 와, 그럼 엄청 높네요. 저는 네. 한 15% 정도거든요. 60%면 진짜 높다. 우리가 볼 것이 이렇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기쁘다. 그런 생각과 함께 졌다라는 어떤 패배감이 동시에 밀려드는 그런 감정을 목차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선언 갑자기 해야만. 갑자기 발을 싹 빼버리네. 네, 이게 종식되는. 네. 쥐하다님을 혹시 설레게 한 인생 최초의 여성 캐릭터는? 인생 최초 그러니까 그 퀴어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창작물의 여성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퀴어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퀴어 캐릭터는? 그 퀴어 캐릭터는 진짜 거의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뭔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세이빙 페이스의 비비안이라는 캐릭터를 레즈비언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러면 첫 레즈비언 첫사랑 캐릭터는 뭐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되게 이게 고르는 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나에게는 모두 다 해녀들도 레즈비언 여성들도 다 여성이었어. 그래서 레즈비언 캐릭터 중에 그러니까 작중에서 아예 퀴어임을 표방한 사람 중에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어떤 퀴어 영상물을 본 게 엘워드부터였기 때문에 엘워드에 나오는 티나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랑 겹치. 티나 하셨나요? 네. 우리는 왜 티나에게 끌렸을까? 이게 일단 현모양처잖아. 애도 낳아주고. 네. 그리고 귀엽잖아. 완전 동의하긴 하는데 뭔가 근데 다른 레즈비언 커뮤니티 아니면 다른 레즈비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티나가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 막 그냥 메이저하게 꼽히는 게 벳이나 셰인이나 이런 되게 뭔가 강렬한 캐릭터들. 다들 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그렇죠. 긴머부냐 짤머부냐. 뭐 약간 정상사회냐 비정상사회냐. 그러면은 벳 아니면은 셰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둘은 만장일치로 티나를 꼽는 게 이게 뭐 어떤 스펙트럼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척도인가 이게 그런 생각도 들고 했거든요. 커밍아웃에 가깝죠. 그러네. 네. 티나의 수줍은 웃음. 근데 또 강단 있는 여성이잖아요. 마냥 이렇게 되게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현모양처 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히 벳이 바람 피고 나서 개차반 났을 때 그때 저는 되게 더 이 캐릭터가 매력적이어 보이더라고요. 티나가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이 어떤 퀴어 친구들 사회에서 한때 남성 파트너도 중간에 잠깐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에드워드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티나 때문에 왠지 놓지 못하겠는 거야. 난 그 정도는 아니었어. 저는 벳이랑 티나 헤어지고 나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때 포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하차하셨어요? 네. 심지어. 아니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레즈비언이라고? 나도 못해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밖에 나서 레즈비언하고. 네, 뛰쳐나가고. 저도 근데 지하다님이 그 퀴어 컨텐츠 속의 여성 이 최초가 티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저도 그 전까지는 늘 뭔가 남자의 입장에서 여성 캐릭터를 좋아했어서 사실 퀴어 컨텐츠라고 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거의 없고 퀴어 컨텐츠 속의 여성을 좋아한 적도 없어요.
퀴어 콘텐츠 자체가 일단 절대적으로 뭔가 부족했으니까 공급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윤희에게 음. 좋아하고 캐롤 좋아하고 그럴 때도 감흥이 없었어. 왜냐면 심드렁. 둘 다 팸투팸이잖아요. 이입하기 쉽지 않죠. 또. 네. 아니 근데 되게 방금 지은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공감이 되는 게 항상 그 어떤 서사 안에서 어떤 여성 캐릭터를 좋아할 때 보통 그 여성 캐릭터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남성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의 나를 이입해서 얘랑 뭔가 잘 되는 것을 망상하고 했던 것 같은데 본격적인 퀴어 콘텐츠를 보면서는 그 감각 자체가 엄청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그리고 퀴어로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남들과 다른 사람으로서 어쨌든 여자를 실제로 좋아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마주해야 되는 그것들이 되게 처음에는 되게 좋으면서도 왜냐하면 나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거니까 좋으면서도 약간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 그런 느낌? 맞아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예전 레즈비언 콘텐츠들이 다 그 캐릭터들이 되게 불행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뭐 죽거나 뭐 영영 만날 수 없게 된다거나 그런 식의 결말들이 많았으니까 무조건 헤어지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아련하게 추억하는 그런 상대로서 이제 좋아했던 여성이 기억되고 하는 걸 보면서 내 결말도 결국 이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팸투팸에 별로 안 끌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GL 그리고 그런 팸투팸 레즈비언물도 엄청나게 챙겨봤던 게 지금 생각하면 약간 해녀들이 BL 좋아할 때 그 감각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오히려 팬픽은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퀴어 컨텐츠는 일단은 헤어져야 슬퍼야 아름다워지고 맞아. 하지만 계속 뭔가 사랑을 이어나가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퀴어 콘텐츠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아가씨 같은 작품들이 계속 나와서 좀 선택지가 늘어났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뭐 다 연애담이지 뭐. 제가 여기서 굳이 연애담을 언급한 거는 어리고 돈이 없고 헤어지는 그런 슬픈 엔딩을 포함한 이야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네. 검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머리 짧고 운동 좋아하는 이상한 여자를 향한 질투와 미움의 이유도 깨달았다. 라는 문장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작가님의 머리 짧은 여성, 소위 부치들에 대한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생방녀에만 나오시고 시키즈에는 안 나오셨나? 그런 거리두기인 걸까? 그런가?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듣고 보니. 뭐 사실 부치 얘기를 한다면 이 책에서는 굉장히 지나서 아주 짧은 부분 서술이 되거든요. 왜 부치를 싫어하는가? 근데 한 번도 이런 이유로 누군가가 부치들을 고깝게 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든 남자든 많은데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우리라고 해버렸네. 네. 일반 사회에서 이제 부치들을 고깝게 보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제 여성애자로서 뭔가 완전 난 심지어 부치도 아닌데 저 부치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질투가 나고 이런 감정이 되게 저는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조용하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글로 쓰지 그렇게 번개에서 쟤 머리 짧은 애는 왜 이렇게 나대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말들은 늘 부치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부장 부치들만이 할 수 있는 발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머리카락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는 이제 박주영 기자님 같은 이제 마음이 넓으신 분만이 이렇게 뒤에서 글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까는 건지 안 까는 건지 잘 모르겠는 바라긴 한데 네. 그 복잡한 어떤 작가님의 머리 짧은 여자들에 대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어떤 꼭지가 있는데 요 부분의 초입을
지은님이 조금 읽어주시죠. 쇼컷. 대체 짧은 머리가 뭐길래 이 머리 하나 가지고도 참 시끄럽다. 왜 저렇게 날리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허리에 손을 얹고 쯧쯧하는 나지만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할 것 같다. 나 또한 오랫동안 머리 짧은 여자들을 미워했음을. 그래서 194페이지에는 부치의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까다로웠는데 보면 볼수록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남자보다 더 남자, 가부장 같았고 어떤 이들은 미소년 같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야말로 전래동화에서나 보던 순정 돌쇠 같았다. 알다가도 모를 신인류였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눈치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이 책에서 이야기한 여자 중 킴 말고는 머리 짧은 여자가 없다. 네가 그 정도로 지독하게 머리 짧은 여자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아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박지훈 기자님이 그 정도로 지독하게 머리 짧은 여자 안 좋아해서 그런 거 같아. 둘 다인 것 같은 게 일단 개인의 취향도 취향이겠지만 근데 이 말이 맞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머리 짧은 여성, 소위 부치로 패싱될 만한 어떤 퀴어 여성이 콘텐츠의 주연급으로 솔직히 조연급으로도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박주영? 이주영? 박주영은 축구 선수죠. 죄송합니다. 이주영. 혹은 이연 배우. 어디 나오셨던 분이죠, 그분은? 이분이 그 소년 심판에도 나오셨었고 최근에는 그 길복순. 그 딸 역할로 나왔던 그 네. 배우인가? 담쟁이. 아, 담쟁이. 근데 전 담쟁이를 안 봤어요. 담쟁이도 보셨어요? 레즈비언 영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의 연하 부치로 나와요. 이거 한국판 로레를.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네. 그렇게 하니까 없지는 않네, 한국에도. 근데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죠.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거의 없었죠. 엠버 정도? 엠버를 넣어도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너무 그분은 실존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책에도 언급된 게 예스 or 노의 킴.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태국 영화인데. 들어는 봤다. 그 포스터가 굉장히 진짜 펜부치의 전형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찍혀 있는 거라 가지고 지나가면서 한번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러드의 셰인. 그리고 두 소녀가 사랑에 빠진 믿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라는 엄청난 긴 제목의 영화가 또 있는데 이 영화에 어린 시절에 티나 역을 했던 배우가 부치로 나옵니다. 그 엘워드에 나온 티나가 어릴 때 조금 더 어릴 때 부치 역할을 했다고. 이 영화에서 주연인데 부치 역할을 했어요. 맛있겠는데? 그래서 저 이제 티나를 좋아했으니까 이것도 막 꾸역꾸역 찾아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엄청 잘해. 부치 버전 엄청 잘해요. 티나. 예. 존나 할 말이 없는 느낌.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겉부속팸이다 우리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제법 본격 젊은 부치로 나옵니다. 제대로 된 부치. 뭐 그렇게 언급될 정도로 아무튼 많지는 않다. 여기서 예로 들게 된 것도. 그래서 우리는 되게 남성 캐릭터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어떤 캐릭터를 잡아가는 연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남자의 이입하기만 하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편한 길이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이제 가부장 부치 이런 쪽으로 빠져버린 부치들도 결국은 주변에 어떻게 문화적으로 올바른 어떤 부치상을 정립할 만큼 올바른 롤모델 같은 게 없어서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은 포지션으로 자기를 좀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이것저것 많은 말을 했는데 일단 잠깐 좀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년 52주
거의 주 1회 업로드하는 근면성실함. 구독자 1000명, 재생 요청수 100만회. 달성하고 싶은 퀴어 팟캐스트계의 핫루키. 지금이 제일 싸다. 시골지 퀴어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퀴어 마을 게시판, 중간 광고, 영상 광고 및 게스트 출연 요청 5,000원부터. 자세한 사항은 시골지 퀴어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 긴 설명 없이도 내게 공감해줄 퀴어 친구들을 사귀고 싶나요? 퀴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진 않나요? 서울에만 있는 각종 퀴어 행사, 모임, 공간들 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죠? 함께 힘을 모으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퀴어 문화협동조합 홍예당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홍예당은 현재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퀴어와 LI를 위한 커뮤니티 서점, 소모임과 행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면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우리가 바라는 다양한 서비스,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갈 힘이 생길 거예요. 퀴어 문화 협동조합 홍예당.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홍예당을 검색해 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홍예당 임박한 모임과 행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라톤 글쓰기, 그리고 매주 금요일 퀴어 영화 오마카세와 시차 모임이 번갈아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월마다 있는 행사로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퀴어 코미디 스터디, 그리고 매월 세 번째 토요일 돌봄 공부 모임, 그리고 매월 네 번째 토요일 궁극의 퀴어 이력서 쓰기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일요일에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 영남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이 짝수월이라 가지고 당사자분들도 참여 가능한 모임이니까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홍예당은 서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8시 30분까지. 임시 휴무나 영업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예당 인스타그램을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박주연 작가님과 제가 뭔가 같은 커뮤니티에 함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2000년대 초기작들 아니면 그 이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왜냐하면 지금처럼 OTT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건 진짜 뭐 어디서 틀어주는 것도 아니었고, 원하는 사람이 미친 듯이 찾아야 볼 수 있는 종류의 콘텐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올라왔던 데가 제 기억이 맞다면 네이버 에러드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어 능력자분들이 당시에 그렇게 불법 경로로 들어온 많은 해외 콘텐츠들의 자막 같은 것도 다 만드셨고, 클럽박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건데, 거기에 아예 이제 목차 카테고리를 쫙 정리해가지고 그 콘텐츠들을 엄청나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다 거기 카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저는 눈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주시는 감사한 식량들을 야금야금 주워 먹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언급된 작품들 중에 거기서 접한 어떤 작품들이 적지 않아가지고 아마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 에러드 카페에 가면 그럼 만나는 건가요? 그 박주연 기자님이 에러드 카페를 지금도 가끔씩 들어가시대요. 저도 아마 근데 가입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예전에 썼던 그 계정으로. 근데 저는 활동은 안 했고 이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대화들이나 이런 걸 룬팅하고 이제 주로 콘텐츠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 정도를 남기면서 조용히 이렇게 지나다녔던 사람이었어가지고, 그 박주연 기자님이 그 실제로 그 엘워드 정모를 할 때 에러드 카페 정모를 네. 너무 재밌었겠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퀴어는 아니었는데 아닌 척 우리는 엘워드로 모인 그냥 엘워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으로 모여놓고 약간 충분한 라포가 쌓이면은 사실은 내가 연락하는 언니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 언니한테 차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둘 꺼내놓기 시작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가상현실 그 픽션을 좋아하는 팬들이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을 위장한 채 사실 이 콘텐츠에 빠지게 된 어떤 자신의 인생의 경위라든가 이런 건 싹 숨긴 채 그치. 아니면 왜 일반 사람이 엘워드를 봐? 네. 네. 근데 그렇게 당시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콘텐츠들을 그 공유하고 또 이제 그 공유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암묵적인 분위기가 어머 퀴어물 본다고 다 퀴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퀴어 영화 GV 때 모인 사람들 다 다 아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절대 아는 척은 하면 안 그렇지, 되는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구나. 뭔가 어떤 팽배에 있는 디나이얼의 공기가 당시에 그냥 디폴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레즈비언물이 끌리는 거지. 계속 이상하게 손이 가고 계속 이렇게 허전하면 찾게 되는 어떤 콘텐츠가 그쪽인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혼란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 자체를 좀 즐기는 느낌이기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박주영 기자님한테 디나이얼 대 부치 둘 중에 한 명만 사귀어야 한다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치는 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디나이얼 분은 1승 거다 그죠? 그쵸. 1스 디나이얼 대 완전 정체가 다 끝나서 프라이드 붐붐하는 오플리 부치. 당연히 부치 탈락. 여러 가지 면에서 탈락. 그리고 또 박주영 기자님이 최애로 뱃을 꼽으셨단 말이죠. 아, 엘워드에서 뱃. 그 미술학 전공하고 박물관인가 미술관 맞아, 큐레이터로 맞아. 일을 하잖아요. 성공한 여성이죠 아주. 그 완전 뭔가 커리어 우먼. 그리고 아주 자세도 꼿꼿한 잘생쁜 여성이잖아요. 맞아. 일도 잘하고 정장 입고 흠잡을 데 없는 어떤 성공한 커리어의 30, 40대. 맞아. 마누라도 예뻐. 애를 낳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근데 당시 벳이 그 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저는 사실 님이나 나나 둘 다 티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벳이 되고 싶었던 사람. 그치. 벳에 동의시를 하면 했지 식대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뭔가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벳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는 한들 벳을 보면서 보니까 멋있다.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근데 내가 머리 기른다고 저렇게 안 될 텐데. 그건 그렇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티나를 만나려면 약간 이런 여성이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티나가 남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남자에 가까울까? 혹은 머리를 길렀을 때 뱃에 가까울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다. 우린 그 사이 어디쯤 있는가? 어쨌든 티나가 거기서 바이섹슈얼 캐릭터로 나오니까 티나의 어떤 바이섹슈얼적 성향이 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쥐춧돌이 될 것인가? 쥐춧돌이 될 것인가? 그쵸. 그러네요. 그런 거죠. 벳이랑 그냥 친구로 지냈겠지. 플래닛에서. 약간 셰인 같은 포지션에서 그쵸. 챙김 받으면서 오늘은 네가 써라. 이렇게. 네 돈 잘 버니까. 마누라도 있고 행복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님 혹시 셰인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셰인을 보면서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하다. 친구가 조금 과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굉장히 마성의 부치라고 해야 되겠지? 마성의 부치처럼 나오잖아요. 이거 매일매일 여자들이 나랑 자고 싶어해. 새로운 여자들이. 잠깐 아이 컨택 한 3초 했는데 완전 사랑에 빠뜨려 버려. 바로 이제 배드신 나와. 근데 그렇다고 가벼운 캐릭터는 또 아니었잖아요, 셰인이. 지금 생각하면. 그냥 되게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자유분방했지만 그 캐릭터 자체는 되게 사려 깊은 그런 캐릭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회피형 사려 깊은 사람.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약간 불안정한.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퀴어 캐릭터가 또 있나요? 그렇죠. 다들 각자의 복잡하고 어두운 서사들이 있긴 한데. 근데 앨리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아닌가? 앨리스도 나름대로의 그 굉장히 힘든 관계를 겪어가면서 심지어 앨리스 그 벳 전 여친인 거 아시죠? 아 그랬어요? 티나 만나기 전에 앨리스 만났었잖아. 아 진짜? 그 거기서 엘워드에서 나왔던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 마인드맵 같이 이렇게 관계도가 펼쳐져서 얘는 얘랑 전 여친이고 근데 지금 얘는 얘랑 사귀고 그 팟캐스트를 하는 게 맞아. 앨리스였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셰인을 처음 봤을 때 그 셰인이 그나마 멋짤 캐릭터였잖아요. 그쵸. 그기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 이거는 팸이 허락한 멋짤비다. 그러니까 진짜 멋짤비였으면은 포함을 안 시켰겠지. 그 무리에 낄 수 없었다. 네, 그쵸. 그 플래닛의 멤버가 될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셰인이 진짜 그냥 짤머 부치인가에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셰인의 여성 편력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부러웠죠. 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셰인보다 더 하리 더 잘 팔리는 부치가 되어서 잘하리 뭐 이런 것들을 늘 뭔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엘워드에서 셰인이 대표적인 어떤 부치 쪽의 캐릭터이긴 한데 이상하게 한 번도 엘워드를 보면서 셰인 쪽에 이반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배 쪽에 목표점을 찍어놓고 저렇게 되어야 약간 성공한 퀴어의 삶.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했지. 일부일처제. 했지. 셰인처럼 되고 싶다 하거나 셰인에게 용심이 났다거나 한 적은 좀 없는 것 같은 지금 생각해보면. 잠깐 용심이 났을 때는 그 중간에 카르멘 만날 때 있잖아요. DJ 기억나세요? 네. 엄청 매력적인 라틴계 여성과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카르멘도 그렇게 식이 안 돼서 그런지 진짜? 카르멘 완전 식됐었나 봐 제가. 별로 둘 다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그렇게 자유분방한 만남을 가지던 셰인이 처음 정착할 것 같은 가능성을 보였던 인물이 카르멘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카르멘이 딱 셰인을 널 찍었어. 단단히 붙잡고 잘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셰인의 어떤 회피 성향 때문에 또 그 관계도 파탄이 나서 카르멘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서 저를 슬프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작태를 보고 이 셰인 작태. 이거 되겠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카르멘이 나올 때도 약간 이렇게 한쪽 눈을 흘기면서 어디까지 되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역시나 그렇게 됐구나. 일말이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됐던. 그 엘워드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가장 주인공처럼 처음부터 등장해서 마지막도 이제 이 인물과 함께 엘워드가 끝나는데 제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제니에 대해서 제니가 원래는 헤테로 여성으로서 자신을 정체하고 있다가 이제 LA에 이사 와가지고 그 플래닛에서 마리나라는 엄청난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는 바람에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을 떠버려가지고 난장판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제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실친 같다. 그래서 좀 그냥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니 나오면 넘기고. 그랬어. 진짜? 그게 제니가 뒤로 갈수록 되게 보기 힘든 캐릭터가 점점 되어가긴 하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제니는. 약간 그 예술충.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어떤 점이 좀 특히 마음에 안 들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근데 제니가 비주얼적으로는 되게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 해녀 포지션으로 등장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레즈비언 세계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시청자들을 자신에게 동일시하게끔 약간 유도하는 게 있는데 중간부터 방향을 확 꺾긴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좀 좋게 생각했던 캐릭터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저도 이제 오만정이 다 떨어져 가긴 했는데 지우님 어떤 점이 제니에게 남자를 만난다는 점? 네. 얘는 배신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어요? 1화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그 제니가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왜냐면은 남자도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남자도 남자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뭐 어. 부치 같은 남자라든지 뭐 그냥 조금 페미니스트 뭐 남자 레즈비언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남자를. 진짜 그냥 바위로서의 남자를 좋아했던 거였기 때문에 어. 아 이것은 얼마든지 배신의 여지가 음. 있다. 이것은 복선이다. 의심의 눈초리로 처음부터 계속 네, 지켜봤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러드 얘기를 길게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근데 그만큼 저한테도 그렇고 지은님한테도 그렇고 이게 그 앞까지는 이렇게 레즈비언 캐릭터들을 집단으로 전면적으로 선보였던 매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존재 자체로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티피컬한 레즈비언들의 모습 이런 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또 당시로서는 약간 배운다는 마음도 있었어. 맞아요. 이런 곳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간접 경험한 되게 교육적인 콘텐츠였다. 그렇게 생각도 되고. 그래서 플래닛이랑 공간 자체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 맞아. 있었는데 근데 동시에 그 빠그라져가는 관계성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괴롭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중도 하차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벳이랑 티나가 헤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 셰인이랑 앨리스가 사귀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 레즈비언들은 더 이상 인간이길 포기했다.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네. 약간 처음에는 교과서였는데 나중에 이제 잘못된 사례로서의 귀감으로만 삼게 되는. 약간 마녀의 마법서 태워버려야 할 책. 이런 느낌으로 변질된 거죠. 일종의 막장 드라마처럼 전개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괴로웠던 게 결국은 그 캐릭터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나를 이입했기 때문에 보는 게 괴로웠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거를 막 열심히 볼 때만 해도 처음 볼 때만 해도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모임에 나가본 적도 없는 입장이어서 정말 다들 이럴까라는 것에는 큰 의문이 있었거든요. 설마 이건 뭐 드라마고 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지은님이 괴로워서 하차한 데에는 약간 현실 반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에 내 대한 인생의 제니들. 그냥 그러면 혹시 지아나님은 그 어쨌든 오플리 키어로서 뭔가 커뮤니티에 나온 지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은 네. 이거 실제랑 엘워드랑 얼마나 같고 다른가요? 근데 저는 그런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이 막 벌어지는 커뮤니티에 데뷔를 한 게 아니라 가지고 제 데뷔라고 해봤자 홍예당 아닙니까? 얼마나 선비들 차분하고 각자 다 이미 마누라가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애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싹 정착하면서 그냥 친목 모임 같은 느낌으로 진짜 그래서 조용조용한 친목 모임의 일원으로서 뭔가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 태풍의 눈에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냥 태풍의 눈에만 있는 거죠. 그 태풍 주변에 이제 그 풍속이 굉장히 센 그 부분을 그 파트를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시피 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드라마로서 좀 거리두기하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엘워드랑 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진짜 드라마에서만 난 본 일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으로서 끝내는 굉장히 깔끔하게. 네.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을까요? 다 하실래요? 엘워드처럼? 직접 이제 내 삶에서 겪는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각자 애인이 있고 네. 지금 평온한 상태여서 그런데 이 벳과 티나처럼 이렇게 갑자기 빠그러진다? 이러면은 저희도 갑자기 그 태풍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약간 경각심을 주는 매체로까지 발전해버리는 엘워드가. 그러니까 벳과 티나가 엄청나게
그 안정적인 커플. 경고할 것 같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평생 가는 이제 평생의 반려를 만나왔다.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그 자유분방한 관계만 맺어온 쉐인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 같은 상대를 만나가지고 너희처럼 언젠가는 살고 싶다.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시즌 1 첫 화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주변에서도 이상화하는 어떤 관계인데 그게 막 이제 빠그러지는 게 이 시즌 1화에 걸쳐서 막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약간 섬찟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네. 지하다님은 그러면 그 해녀를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친구 관계에서의 네. 어떤 줄다리기.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알고 있지만에 나오는 솔지완 커플의 얘기를 하면서 친구와 연인의 경계를 넘는 일에 대한 게 조금 나오는데 저는 근데 고등학생 때는 다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라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당신은 고민이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헤테로 여성을 상대로 하면 마음에 항상 찝찝함이 남는 것 같긴 해. 그게 잘 되더라도 못 되더라도. 지훈님은 어떠세요? 해녀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우정이 사랑으로 변한 그런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들? 뭐 저도 학창 시절 때는 처음부터는 그렇게 했죠. 일단 친구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은 이제 할 짓이 못 된다 이거 이렇게. 뭐 너는 좋지만 나는 남자랑 결혼해서 애 2명 낳으려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난 더 이상 이 여자들을 멀리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크고 나서는 좀 친구 관계에서부터 발전한 경우가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이유는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지연님이 만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친구는 페미든 부치든 친구의 영역으로 놔두고 그리고 약간 부치는 이제 비건 알탕 연대로 완전 가고 이제 걔네들이랑은 술 취해서 뽀뽀해도 그냥 약간 아저씨들끼리 뽀뽀하는 그쵸, 느낌으로. 우정의 뽀뽀인겨. 근데 이제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구분이 이제 명확해진 느낌이라는 네. 말이죠. 혹시 글리 보셨어요, 지하다님? 네, 글리 봤죠. 언제 보셨어요? 저 대학생 때 본 것 같은데? 저도 1학년 때 본 것 같아요. 어. 대학교 1학년 때. 약간 비슷한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보셨어요? 완전 완결까지 다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한 시즌 4, 5? 이 정도까지는 꾸준히 챙겨봤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약간 미드 보는 친구들 사이에서 글리는 뭔가 다들 챙겨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가지고 같이 계속 봤고 또 거기 퀴어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안 볼 이유가 없었다. 근데 당시에는 물론 여기 책에서도 언급된 브리튼이랑 산타나 커플 이 여성애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던 인물들이었지만 뭔가 메이저하게 주목받던 것은 커트와 블레인 네, 맞습니다. 게이 커플 맞아요. 이었거든요. 일단 커트가 시즌 1부터 굉장히 주요 인물로 나오고 그 싱글레이디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 벅찬녀는 누구랑 사귀려나?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보긴 했죠. 굉장히 미성의 보이스를 가지고 되게 또 주목받는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서 그 여주랑 대결하잖아요. 그 보컬 메인 보컬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거 막 대결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우리나라 유튜버 승원스가 네. 굉장히 겹치죠, 캐릭터가. 그리고 굉장히 옷도 엄청 예쁘게 입고 다니고. 근데 저는 블레인이 좀 식됐어요. 블레인이 식됐다고요? 그 약간 식되고 그 저의 약간 롤 모델에 가까웠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어요? 블레인이 배우가 실제로도 싱어송라이터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이제 막 그리고 게이라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퀴어로서의 어떤 롤 모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운동장 스탠드에서 한 칸 한 칸씩 내려오면서 It's Not Unusual을 부르는데 오. 그게 세레나데예요. 오. 그러면서 약간 그 밴드들이 이제 악기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빰빰 빰빠밤 이렇게 하는데 와, 이 뽐이 약간 나도 나도 하고 이렇게 싶다. 프로포즈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 네, 저는 뭐 갑자기 딴 얘기이긴 하지만 산타나랑 브리트니 커플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약간 소녀시대 커플링 사진 모으듯이 네, 산타나랑 브리트니 사진 같이 있는 움짤을 엄청 모았어요. 당시에 또 그 움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때라서 줍줍하기 좋던 시절이었죠. 네, 그때는 그게 다였죠. 사진 모으는 게. 그게 전부였죠. 다양하지 않았어서. 네. 근데 산타나랑 브리트니 커플은 물론 보기 좋았습니다만은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라는 그 느낌이 나중에 이제 둘이서 막 노래도 하고 각자 이제 또 그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노래들을 번갈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좋긴 좋은데 뭔가 원래 이럴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느낌과 함께 약간 찝찝하게 함께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혀 그러진 않으셨나요? 근데 그들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맞아. 약간 한 꼬집의 소금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얘네들이 싸웠네. 그 얘네들 푸는 거 보려면 또 다음 화 봐야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봤었어요. 맞아. 매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 걔네들 나왔다는데 그럼 또 챙겨보고. 맞아.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네요. 저는 그 와중에 글리에서 좋아했던 캐릭터가 안경 쓴 여자 선생님. 예? 예? 양호 선생님인가? 아닌가? 체육 선생님? 수? 체육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그분 말고. 그분 말고. 그 멋잘 선생님 말고. 말고? 그분 레즈 아니야? 그분은 네. 에러드에도 나왔었나, 그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뭔가 엘워드에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틀리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장한 레즈비언이잖아. 아니죠. 어디서 글리에서 네, 아니면 글리에서. 엘워드에서? 글리에서. 근데 글리에서 되게 좀 그 짓궂은 악역으로 나오지 않나요? 사석건건 약간 방해하고 주요 캐릭터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그래서 난 늘 레즈비언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저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긴 했어.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레즈비언 캐릭터를 못되게 그려? 그리고 막 남자들도 하대하잖아요. 그 막 남자를 딱히 막 좋아하는 장면도 안 나오잖아요. 엄격하고 약간 그 뭐 비혼주의자 혹은 뭐 무성애자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그냥 디나이얼 레즈비언이어야만 그런 좀 어두움을 품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한 선생님 그분 아니고. 그 약간 양 같은 선생님. 맞아요. 그 남자. 맞아, 남자 선생님이랑 썸 타는 분. 남자 선생님이 사귀었나? 픽스유 부르고 둘이서 몰래 사귀고. 맞아요. 그 쌤이 저는 좋았습니다. 약간 그 티나랑 같은 결이네요. 글리랑 엘워드랑 같은 드라마였나요? 뭔가 그런 캐릭터에 끌려 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약간 결벽증이 있으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점마저 너무 귀엽다. 소중하다. 귀엽다. 근데 그런 점을 기억하고 있는 지은님도 어쨌든 눈여겨봤다는 뜻 아닌가? 기억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약간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연애를 한다면 힘들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포기했는데. 저도 뭔가 무슨 노력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한테 양보한 것 같아요. 그 로키 호러 픽처 쇼를 패러디한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글리에. 네. 거기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넘버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조금 반했던 것 같은. 그렇나? 난 좀 약간 너무 이제 나 지금부터 반전하려고 이거를 너무 전부터 느껴가지고 나 지금부터 반전하려고 해서 노력하는 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 그게 너무 음. 눈에 보이잖아. 아, 네. 네, 이미 뭐, 간파했단 말이지. 아, 여성을 네. 그 여성의 의도를 간파해버려서 약간 조금 네. 그렇게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 새롭지 않았다. 이런 또 견해 차이를 서로 확인하면서 네. 다른 얘기 해봅시다. 아, 진짜 이게 뭐 계속 여자 얘기가 맞는 게 음. 끊임없네요. 지금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라는 주제는 딱히 끌려가지 않고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주효님은 디나이얼 시기가 있었어요? 아, 네, 있긴 있었어요. 어떤 시기에 어떤 형식으로 그게 나타났나요? 저는 아이러니하게 그 제 인생에서 가장 그 퀴어 혹은 레즈비언 이런 키워드만 들어가도 그것을 어떻게든 악착같이 찾아보고 했던, 그러니까 퀴어 콘텐츠를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소비했던 시절에 가장 디나이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에러드 카페 문화와 맞았을지도.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네. 딱히 나는 뭐 이제 여자 뭐 그렇게 내 삶에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여기 나오는 여자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길을 보는 건 좋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켜보는 것에 굉장히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꼈던 시기가 그때였고, 그래서 오히려 저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런 걸 보고 만족하는 걸로 별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디나이얼 시기가 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은 게 좀 되게 어둡고 혼자만 남겨진 듯한 기분으로 있었는데 뭐 그때 제가 뭐 다른 퀴어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지 않고 정말 내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왜 남자가 아닌가. 정면 승부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약간 굵고 짧게 그 시기를 보내고 나서 그 이후로는 바로 좀 디나이얼 시기를 정리하고 바로 퀴어 카페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정면 승부에서 정면 돌파해버린 그런 느낌이네요. 네. 멋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회피해서 엄청나게 길을 돌아간 거야. 아니야 이렇게 피구하듯이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공을 안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이제 공을 한 10년 지나서 맞게 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약간 자기한테 맞는 퀴어 커뮤니티도 중요한 게, 처음으로 나갔던 그 카페 정모는 정말 조금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퀴어라고? 근데 그 감각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나 같은 사람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막상 나가보면 또 사람들이 너무 또 다양하고 너무 게이야. 너무 쉐인이야. 너무 그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이 네. 나랑 달라서 네, 그걸 보면서 여기 있으면 나 물든다. 안 좋은 물 든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뭐 나는 학교 안에서 만나리 이러면서 다시 이제 학교 안에서 만나리.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다시 숨고 그랬던 것 같네요. 나는 자만추 할래 이렇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계속 그 길을 고수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부럽습니다. 아니죠. 아닙니까? 완전 실패해서 다시 나온 케이스죠. 대학을 갔는데 안 팔려서 커뮤니티를 찾아서 열심히 뭐 찾고 만들고 그렇게 한 일궈온 와, 결과죠. 자수성가 스타일. 그러니까 어디 이제 업혀가지 않고 네. 진짜 맨손으로 개척한 그런 느낌이네요. 완전 자발부죠. 네, 자기개발부치. 우리 오늘 이 작가님께 직접 선물 받은 책으로 토크를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 또 따지고 보니 우리의 자아가 너무 실대는 우리 얘기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작가님도 책을 쓰신 그쵸. 이유가 그렇죠. 여자 얘기를 실컷 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여자 얘기 실컷과 더불어서 본인의 얘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입이 근질근질해졌다. 저희도 이제 보답. 저희 얘기도 들려드릴게요. 네. 안 궁금하시겠지만. 아니야. 그 뭐 더 많은 여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셨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여기까지 것 같아. 별로 안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아무튼 지금 약간 퀴어 콘텐츠 요즘 나오는 것들 다 고만고만해서 뭐 이제 더 이상 자극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 책에 언급된 과거에 나온 어떤 명작들, 괴작들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곳을 읽으면서 네,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309페이지입니다. 나 또한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마녀가 될 생각이다. 무서워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다만 그런 마녀가 나 혼자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미 혼자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사회의 정상성과 마음껏 불화할 마녀들을 기다린다. 우리가 만들어갈 문란하고 화끈한 세상도. 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하고 다음 주에 예정된 방송이 뭐 이미 공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 챌린지.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 라는 주제 아래 제1회 시키집의 여자사랑 경진대회를 네.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오랜만에 사연 방송하는 것 같은데 박주연 기자님, 작가님처럼 여자사랑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애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뭐 박주연 기자님이 해주신 것처럼 뭐 영화나 영상 콘텐츠여도 되지만 뭐 본인이 덕질하는 캐릭터 혹은 뭐 최 아이돌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현실 여자들에 네. 대한 마음도 네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한데 만약에 현실 여자라면 좀 이제 수위를 지켜달라? 네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그치. 약간 어쩌라고 약간 눈꼴 싫은데 이렇게 하면은 좀 저희도 방송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네. 우리가 얼마나 여미센지 여무센지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는 작가님의 후원 덕분에 사연 참가자분들에게 드릴 선물도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사연들을 아마 방송에서 다음 주 방송에서 가급적 최대한 다 언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되게 문제되는 것만 좀 빼려고요. 그래서 가급적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읽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사연은 진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정말로 여자 사랑 인정해드려야 된다 싶은 최고의 사연 3개를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오늘 저희가 언급한 이 책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 중요한 얘기를 안 드렸네요. 책을 읽을 때 재밌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 목차를 보고 네. 저는 좀 압도됐거든요. 제가 모르는 그 작품들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읽으면서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수록 꼭꼭 씹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보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네. 다 아직 읽진 못했지만 그 안 본 작품들도 안 본 상태에서도 뭔가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된 어떤 이야기가 그 작품 소개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작가님의 어떤 시선이나 경험들이 담겨 있는 게 사실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후루룩 읽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회색 페이지로 퀴어 페미 덕후의 한풀이 요 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요 파트는 약간 그 퀴어 활동가들한테 좀 꿀팁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완독하고 나면은 당신도 이제 퀴어 페미 전사가 될 수 있다. 전사 매뉴얼. 네. 실용서. 완전 지금 다양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실용서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여자 사랑에 지지 않고 싶으신 분들, 자신의 여자 사랑력 마음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댓글 소개하면서 방송 좀 마무리해볼까요? 맨맨두님의 Y2K 키즈들의 Y2K 이야기 60일의 댓글입니다.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졸라맨, 90년대는 쫄라맨인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 아이고. 네. 쥐아다님과 동년배인 저는 졸라맨. 천사소녀 네티로 취향 확인 완전히 공감하고요. 포니테일 높게 묶은 거 정말 아름답고 좋다 이겁니다. 뭔가 아시는 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우리가 그때 졸라맨 논쟁할 때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나이 차 때문인 것 같다.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졸라맨 이것에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확실한 레퍼런스를 찾았거든요. 정말요? 지금 논문이 있나요? 논문은 없지만 논문은 없지만 이 졸라맨 원작자분의 메일 보냈나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졸라맨 원작자분이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셔서 진짜로? 네, 졸라맨 리뉴얼 버전 같은 것도 올리시고 과거에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존재했던 졸라맨 네. 영상들도 올라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졸라맨의 육성으로 졸라맨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졸라맨 오프닝송 같은 게 있더라고요. 졸라맨 테마송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정확히 졸라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졸라맨입니다. 에라이. 그 작가분이 서울 사람이어서 그런 거였어요. 서울 사람이든 뭐든 원작자가 졸라맨으로 지었으면 졸라맨으로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뭐 졸라맨. 네. 아니 근데 뭐 부르실 때 졸라맨으로 부르는 것까지 뭐 일일이 뭐라고 할 생각은 없으니까. 뭐 그럼 지하사님은 허리띠 졸라매세요. 저는 졸라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네. 그래 아무튼 맨두님이 저와 동년배셔서 졸라맨이라는 것에 또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천사소녀 네티 네 같이 보고 아마 자랐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포니테일 버전을 굉장히 높게 사셨는데 아쉽게도 저는 약간 셀리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티가 이중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밤에는 포니테일의 네티, 그리고 낮에는 머리를 풀고 내린 셀리의 모습인데 전 셀리 쪽이 취향입니다. 와, 그것도 진짜 변태 같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2024 서울키퍼 후기 64회에 셀프 칭찬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지훈님과 결승까지 간 왕팬분은 혹시 엄정화 초대 부른 분이신가요? 괄호 그분이 제 마음속 1등이셨습니다. 저 이 무대를 좀 늦게 가서 못 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부르신 거죠? 저희가 한 3번 언급했던 서울 왕팬분. 저희 애청자분. 네. 그분이 거의 이제 초반부에 엄정화 초대를 부르고 완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블랙십을 한두 번 간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경력이 네.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거는 집에서 연습을 한 10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그래서 저는 셀프 칭찬러라는 이 닉네임과 이 내용이 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더블 체크를 했는데 아니에요. 본인에게 직접 네. 더블 체크를 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아는 분이세요? 본인이 심어놓은 사람이세요? 그것도 아니래요. 네. 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울 왕팬분이 1등이셨다. 궁금하네요. 이 무대를 놓치다니. 이렇게 굉장히 뒤집어 놓으셨다고 하고 또 이렇게 이분은 또 마음속 1등으로 그분을 꼽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분과 제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 10미닛을 부른 이제 그 다른 팬분, 블랙십의 직원분, 네. 폴 댄스를 하시는 분께서 저랑 그쵸. 같이 결승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폴을 잡고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전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거의 탑블레이드였거든요. 계속해서 도우셔가지고 그것도 되게 다양한 포즈로 그래서 퍼포먼스에서 쥐읒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다행히 결승에서 쥐읒이 우승을 해서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셀프 칭찬러님께서 같은 방송에 다른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그날 블랙쉽에 있던 시골쥐인데 버스 시간 때문에 여자친구랑 10시 반쯤 나가서 쥐은님 노래 못 들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숙소를 잡을 걸 이라고 후에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공연의 요약 버전을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키퍼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차근차근 완료가 되면은 공연 풀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현장을 못 즐기신 아쉬움을 충족시켜드릴 그날의 영상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지연님이 업로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톨의 담담님께서 63회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 편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하다님, 은은한 백합물에 낚이신 경우가 많으셨군요. 지하다님이 추천하시는 백합물 궁금합니다. 네.
은은한 백합물에 낚이신 경우가 많았던 이유가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시절엔 그랬다. 네, 그 시절에는 약간 그렇게 미묘하게 지금의 GL이랑 차원이 달라요. 이 소프트함이. 그냥 여자애들 나와서 깍깍대면 그것을 어떤 백합물의 범주에 놓고 그 굶주린 백합러들이 거기 몰려가서 그걸 함께 나눠 먹어야 했던 그런 보릿고개 시절이란 말이죠. 약간 모래 속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쌀을 받았는데 그 안에 모래가 잔뜩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그것들을 막 찾아서 먹은 게 아니고 잘못된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뭘 먹어도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오늘 언급한 이 책에 박주영 기자님도 그러셨지만 뭔가 여자들끼리의 우정과 사랑 그 미묘한 경계 막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작품이 있으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소개하는 작품이 있으면 쪼르르 가서 이제 일단 퍼먹고 보는 그런 좀 안 좋은 식습관이 당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요즘도 사실 그 리디나 이런데 GL 장르의 만화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그래도 요즘 좀 잔잔히 보면서 괜찮네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언젠가 한번 제가 과거에 봤던 작품들까지 좀 다 합쳐서 소개하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추천하는 이유와 추천 포인트, 연관 작품들까지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찍점까지. 찍점. 근데 이 여성 서사에 찍점 매기가 참 어렵다.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가능하면 포함해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따로 한번 언젠가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4회 또 서울키퍼 후기에 금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부산팸들아, 너네 맨살 사실 좋았어. 웃기려고 그랬어. 라고 달아주셨는데 이 말을 변명이죠. 믿으십니까? 지윤님이 이 말을 믿으십니까? 네. 뭐 나락에 안 가려고 그냥 덧붙이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봤는데 진실의 어떤 순도가 높았달까? 근데 뭐 그날 다 웃고 있었죠. 장난인 거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것도 네. 장난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세요, 진짜인 것처럼.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댓글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 저랑 주읒 페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불러주세요. 괄호에서 곧 호주의 비즈니스 본처를 빼앗길 서울쥐로부터 라고 또 제법 도발적인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본인의 위기감으로부터 발생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비즈니스 본처가 눈을 뜨고 벌겋게 살아있는데 지금 지금 어디 지금 첩으로 들어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가정집에 지금 쳐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 댓글로. 객식구시잖아요. 아무튼 그 페어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가끔 한 번씩 이제 렌탈 개념으로 일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네, 지은님은 어떠신가요?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기회 어떤 더 좋은 기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더 좋은 기회가 있느냐. 점점 이게 어떤 허들이 높아진다. 네, 아무튼 쓸쓸하시겠어요. 비즈니스 본처가 곧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네. 알아서 잘 하시길. 아닙니다. 네. 인장에 겁에 질린 쥐가 마음을 대변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김두부님께서도 뭘 피우시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쥐우님이 피우는 담배를 궁금해하시는 거겠죠? 팔리아멘트 클리어 피니쉬를 피우고 있습니다. 얍실하고 맨솔이고 터트리고 피울 수 있습니다. 1mm입니다. 상세한 홍보. 네. 근데 서울에 그렇게 놀랍게 찾기 힘들었던 것도 그렇지만 부산에서도 한 번씩 우리 같이 편의점 가서 각자의 담배를 사면은 그 지은님 담배를 찾을 때 그 직원분의 손놀림과 그 헤매는 눈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구석에서. 맞아요. 심지어 이제 지은님이 먼저 찾아서 저거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없으면은 앞쪽이나 옆쪽에 구석탱이 한번 보라고. 굉장히 지금 밀려나 있는 매대 쪽에. 거기에 없으면 없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퀴어 사랑도 어려운데 담배도 너무 소수만 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소수파일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말입니다. 갈아타신다는 선택지는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게 단종이 되면 음. 저도 다른 선택을 해야겠죠. 사실 제가 이전에 피던 게 단종이 돼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약간 연쇄살인마 이런 거였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클리어 피니시로 정착을 하기 전에 이 담배를 고르는 과정에서 한번 금연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한테 맞는 담배가 없다면 그냥 금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불과했다. 네. 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키퍼 후기 편에 호니홍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돌아와. 점점점. 네. 처음에는 이게 뭘까? 네, 저도 어리둥절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수수께끼가 풀렸죠. 저희끼리는 지금. 이분이 바로 저희를 하룻밤 재워주셨던 시골쥐 서울지부에 계신 네, 저희를 그렇게 애타게 붙잡으셨던 원념의 아이콘 친구분이십니다. 네, 아직까지 돌아오라는 말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그쵸 가기로 했죠. 근데 아직 얘기를 안 했네요. 당사자에. 네, 돌아갈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숨천님께서 60위의 두 도시 이야기 아노님 나오신 편에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뉴욕 퀴어 이야기 너무 흥미롭게 들었어요. 다음에 또 출연해 주셔서 폴리아모리 이야기 더 풀어주세요. 크크크크 하셨거든요. 네. 네, 저희가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길게 풀진 않았는데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눈이 나온 편 재밌다는 평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녹음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못하신 얘기가 아마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테마로 한번 다시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노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누님 나온 콘텐츠 보셨어요? 그때 언급해 주셨던 거? 영상. 그 아마존 프라임에 있는 거는 국내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아마 프록시 우회나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긴 할 텐데 아직 그렇게 하진 못했고 그 트레일러 예고편 같은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봤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은 봤거든요. 네네. 되게 재밌던데 근데 웹드라마 직접 제작하신 거는 네. 근데 사실 자막이 없어서 100% 이해는 못했고 근데 어쨌든 보긴 봤거든요. 진짜 상상 이상. 그때 그 얘기한 그 엔션 베이비 이반지아 느낌으로 공연을 했었다 하시는데 이반지아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는. 왜? 너무 외설적이어서. 네. 아무튼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분 확실히 재능충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풀영상에 올라온 건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자기 표현의 에너지가 다 할만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즘 잠깐 휴식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누님이 이제 또 이게 또 충전이 끝나면 또 어떤 저력을 보여주실지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연기력도 진짜 상당하시던데. 네. 그리고 64회 서울키퍼 후기 편의 자두 착즙기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아마기고의 에피소드 겁나 웃기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 내년에도 사회 가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마기고에.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자두님이 아마기고에를 아셔서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웃어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다음엔 자두님도 한 곡 하시죠. 네. 올라오시면은. 네. 네. 그러면은 모랑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퀴퍼 후기라길래 경건해질 마음가짐으로 들었는데 배꼽 빠지게 웃었네요. 두 분의 케미가 폭발한 회차였음. 지은님 챙기는 지하다님 모습도 감사를 잘 표현하는 지은님 모습도 감동이에요. 감사를 잘 표현하는 지은님 모습이 제가 잘 표현했나요? 진짜 너무 여러 번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래도 저는 네.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네. 경건해질 마음으로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퀴퍼라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후기들이 막 올라오는 행사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가 낄낄거리면서 너무 웃긴 에피소드만 들려드렸다. 실제로도 웃기기만 했고요. 네. 케미가 폭발했다라는 평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지난 회차 그렇게 우리가 죽이 잘 맞았나? 지금 저는 약간 마누라를 비즈니스 마누라를 뺏길 위기에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여기 지금. 근데 불안한가요?
제가 떠날까봐? 아니 뭐 간다면 음. 보내줘야죠. 아니 내가 불안하게 했어? 자기를? 짜증나. 짜증나 진짜. 네. 미안해. 잘해. 그렇게 안 할게. 있을 때 잘해. 네, 그리고 모랑리님이 댓글과 함께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천님이 지금 27회까지 갔다 오셨네요. 아까 전에 다른 댓글 남겨주신 순천님께서 네. 이반지하 없는 이반지하 방송. 이반지하 아버지 북토크에 대한 자세한 후기 감사드려요. 다음에 팟캐스트에도 출연하실 수 있길 히읗 시골지 너무 재밌어요. 정주행 중. 감사합니다. 네. 이게 뒤늦게 이제 좀 재밌어 보이는 에피소드들을 골라서 들어보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이 반지 아버지 북토크 1년 전이다, 그죠? 거의 딱 지금 무렵쯤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북토크 그런 행사를 이제 시골집 키워지 명의로 해본 게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소회와 그 앞지를 직접 영접해서 모셨던 어떤 경험에 대해 너무 감격된 마음으로 네, 진행했던 방송이었습니다. 두서없이 풀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TMI를 푼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거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할지. 근데 당신은 우린 즐거웠다. 그럼요. 뿌듯했고 즐거웠습니다. 네. 언젠가 그래. 저희의 어떤 방송 진행자로서의 어떤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이반지아님을 팟캐스트에 정식으로 게스트로 모시는 것. 네.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안 먹고 할 자신이 없다. 욕은 반드시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그쵸? 되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견디면서 이제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식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휴고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서울키퍼 후기에 남겨주셨고요. 부산의 명물 지하다 잘 나가더만 서울에서 쉘이 다 뒤집어 보고 왔네 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만 왜 이렇게 약간 서울말이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맞죠? 네. 완전 지금 이렇게 쓰신 의도를 담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오디오 드라마였죠. 완전 거의 뭐 음성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강렬한 부산 말로 또 이렇게 저희의 귀환을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치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톨의 단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크크크크 지은님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읽으신 건가요? 발표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유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부끄럽거든요. 왜? 이게 그냥 1학년 1학기 완전 개론서 기초, 느낌인데 인 거라서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개론서를 책대로라도 못하는 수업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저도 짧은 식견이지만 교수님 욕을 했던 것 같네요. 근데 뭐 그때 문제가 있더만요.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업이라 하면 책을 넘어서서 더 나아간 어떤 견해를 제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만큼도 못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분노했고 그래서 좀 앞서서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근데 한톨의 단밤님이 그거까지 다 간파하시고 아마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 책을 따로 읽어보셨거나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이지 않을까. 지금 약간 고개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엽다 이렇게 하고 계실 그거 것 읽었어? 같습니다. 그래 너 이제 읽어봤구나. 고생했어.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약간 저희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책이 맞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히히망고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13회 부치광역시. 네, 심심하면 조금 언급되는 회차긴 한데. 그러네요. 네. 부산 사는 레즈 잘 듣겠습니다. 크크크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뭘까? 왜 여기서 메시지를 찾으려고 그래? 아니. 네. 히히망고님을 처음 뵙는 분이기도 하고. 네. 일단 반갑고요. 네, 반갑고요. 딱 이 회차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다는 것에 좀 저희로서는 의미심장함을 느끼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살아서 그래서 나를 봤다는 걸까?
나를 안다는 걸까? 그까지 나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막 약간 지나가듯이 네. 네한 봤는데 아니 아니 근데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부산 사람으로서 이 방송을 통해서 부산 관련 콘텐츠를 좀 제법 했거든요. 뭐 이 부치광역시도 하긴 했지만 네. 뭐 여행지 얘기도 했었고 사투리 얘기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를 다뤘었는데 이제 부산 사는 레즈임을 어필하면서 이 방송에 댓글 남겨주셨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미심장하긴 하다. 네, 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왠지 숨어 있는 메시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으시다면 네. 부디 저희가 해석을 못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네. 방송 듣고 댓글 남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되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반갑고 네, 안 남기던 친구들도 댓글을 달고 막 그랬던 것 같네요. 네네 굉장히 다채로운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읽고 얘기하는 재미가 또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댓글도 다 소개했고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시골쥐 기어찌였습니다. 안녕. 사연 남겨.